전 시간에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넘버스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넘버스 2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는 각각 정수로 이루어진, 정수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였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끼리 선택을 해서 그 값들의 더하기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리스트에 어펜드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소들을 꺼내서 더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기를 하고 네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기를 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와 같은 작업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인덱스를 알고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0에서부터 9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이렇게 하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꺼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전 시간에 했었던 방법입니다. 인덱스를 0에서부터 9까지 1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를 해서 어펜드를 하겠다예요. 자, 근데 이 방법은 대괄호 안에, 즉 리스트를 의미하는 대괄호 안에 또 대괄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의 대괄호 의미는 좀 다른 의미죠. 리스트의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대괄호죠. 그렇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돼서 약간 이렇게 보기에 조금 좋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어떤 리스트의 인덱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요. enumerate가 그 중에 하나예요. enumerate는 굳이 인덱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enumerate의 생각인 거고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자, 우선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면 뭐 생각나세요? 압축 파일? 네, 압축 파일. 네. 그거 말고 지퍼가 뭐예요? 지퍼? 여러분들 옷에 있잖아요. 지퍼. 그죠? 네. 지퍼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퍼 어떻게 생겼죠? 지퍼 잠글 때 어떻게 잠겨요? 왼쪽에 있는 이빨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빨이 서로 맞물려서 잠기게 되죠. 지퍼 요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왼쪽에 있는 이빨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빨하고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퍼가 잠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집이라고 하는 원리가 딱 이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파이썬에서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왼쪽에 있는 리스트,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하나씩 서로 맞물리도록 하나씩 맞물리도록 원소들을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요렇게 두 개를 원소를 딱 꺼내주고 요렇게 두 개를 꺼내주고
요렇게 두 개를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zip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써보죠. 써보겠습니다. 넘버스 1과 넘버스 2는 따로 안 만들게요. 이쪽에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4, x, 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zip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두 개를 써주시는 거예요. 넘버스 1, 넘버스 2. 프린트 해볼까요? x와 y를 프린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zip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아규먼트를 이렇게 두 개를 가져요. 왼쪽에 넘버스 1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원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리스트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넘버스 1번에는 순서대로 3, 9, 8, 0, 4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넘버스 1번. 넘버스 2번에는 2, 7, 5, 5, 0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물론 다 쓴 건 아니에요. 집은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하나씩 두 개의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우리 어제 enumerate도 4 구문에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했었죠. 그게 왜 그랬었냐 하면 enumerate 함수가 index와 value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zip이라고 하는 함수도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묶어서 zipping,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묶어서 두 개의 값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아시겠죠?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를 프린트 해볼까요? 3 더하기 2니까 16이죠. 9 더하기 7이니까, 죄송합니다. 3 더하기 2니까 5죠. 5. 9 더하기 7이니까 16이죠. 8 더하기 5면 13이죠. 그쵸? 자, 이렇게 더하는 걸 어디다가 append 해주면 하는 거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as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더하기 한 값을 as에다가 append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as를 프린트 해보시면 여기 있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죠. 자, 비교해 보세요. 요렇게 append 하는 것과 요렇게 append 하는 것. 물론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range라고 쓰는 것을 zip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기는 했죠. 대신에 인덱스 i번째 이렇게 쓰는 것보다 x 더하기 y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코드 자체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넘버스 1번에서 꺼낸 원소가 x고 넘버스 2번에서 꺼낸 원소가 y예요. 똑같은 인덱스에 그 두 개를 더해서 append 하는 거예요.
append 하는 게 끝났으면 다시 이터레이션 하러 올라가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고 마찬가지로 넘버스 2에서도 두 번째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각각 x하고 y죠. 다시 더해서 append를 해요. 어때요? 코드가 위쪽에 있는 코드보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넘버스 1에서 x를 꺼내고 넘버스 2에서 y를 꺼내서 x 더하기 y를 계산한 값을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겠다.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as라고 하시고 리스트입니다 라고 하고 x 더하기 y를 append 할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x 더하기 y를 append 할게요. 그런데 x와 y는 for x와 y는 in 어디 안에 있어요. 집으로 묶여진 것 안에 있습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코드 이해되시죠? as는 리스트인데 x 더하기 y를 계산한 값이 append가 되는 리스트예요. 그 x와 y는 집으로 묶여져 있는 리스트 안에서 x와 y를 하나씩 꺼낼 거예요. 집으로 묶어주는 거는 넘버스 1번, 넘버스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집이라는 함수도요. 그 enumerate 함수처럼 for in 구문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딴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for in 구문에서 in 옆에서 사용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집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볼까요? 이 함수가 만들어진 거를 보면 아규먼트들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이렇게 쭉 읽어볼까요? 집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준 리턴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넥스트 메서드를 호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튜플을 리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튜플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ice 엘리먼트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몇 개를 써야 되는지는 안 나왔네요. 그쵸? 질문 주신 분이 무엇을 질문을 주셨냐면 집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2개 말고 3개, 4개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개를 써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해보면 되죠 뭐. 만약에 여기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in zip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넘버스 1번하고 넘버스 2번이니까 하나 더 써볼까요? 넘버스 1번 이렇게 한 번 더 써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시려면 하나, 둘, 세 개니까 만약에 하려면 x, y, z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프린트 한번 해보죠.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넘버스 죄송합니다. 되죠. 넘버스 1번, 넘버스 2번, 넘버스 1번. 집으로 묶어주는 게 3개면 변수를 몇 개 선언하면 된다? 변수를 3개 선언하면 된다. 집으로 묶어주는 게 2개면 반복문에서 변수를 2개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집으로 묶어주는 게 3개면 이렇게 3개를 집으로 묶어주면 변수도 3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으로 묶어주는 거는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되셨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자, 집으로 묶으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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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가 있고 여기는 3, 4가 있고 여기는 5, 6이 있어요. 이거는 되죠. 이건 돼요. 1, 3, 5를 꺼내고 2, 4, 6을 꺼내면 되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에러가 나진 않네요. 에러가 나진 않는데 1과 3과 5를 꺼내고요. 2와 4와 6을 꺼내고요. 3과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죠? 일치하는 게 없어요. 에러가 발생하진 않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에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개가 있으면 뒤에 있는 것들도 3개씩 있는 녀석이어야 그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서는 이 집의 역할은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묶어주는 게 2개면 변수를 2개 선언, 집으로 묶어주는 게 3개면 변수를 3개 선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2차원 리스트, 4차원 리스트라고 할게요. 4차원 리스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 리스트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갖는 것을 다차원 리스트라고 해요. 그 중에서 2차원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들이 리스트인 거예요. 그것을 2차원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변수 이름은 매트릭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이렇게 만들게요. 리스트. 자,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도 리스트,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도 리스트,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도 리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2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인 거예요. 두 번째 원소도 리스트예요. 세 번째 원소도 리스트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2차원 리스트. 그러면 3차원 리스트는 뭘까요? 3차원 리스트는 2차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3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1, 2, 3. 자,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4, 5, 6. 여기도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7, 8, 9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그쵸? 네. 자,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매트릭스 그냥 이렇게 출력합니다. 뭐 줄 바꿔서 출력을 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 2차원 리스트에서 원소를 접근해서 선택하는 방법. 인덱싱. (2차원) 리스트의 인덱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프린트 매트릭스 인덱스 0번.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자, 매트릭스는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대요? 3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 두 번째 아이템은 여기, 세 번째 아이템은 여기. 그 중에서 몇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행해 볼까요? 네. 2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이렇게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걸까요?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쉼표가 나올 때까지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게 첫 번째 쉼표가 아니에요. 왜? 괄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은 그 괄호가 끝날 때까지가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별해주는 쉼표는 여기가 첫 번째 쉼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0번째 원소라고 하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리스트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리스트 하나.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그 얘 하나만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아이템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몇 번째 원소? 인덱스 0번 원소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매트릭스 0번 여기까지 하면 이게 1차원 리스트. 그 1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마치 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행열에서 행의 인덱스, 컬럼 열의 인덱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0번,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를 몇 개 사용한다? 대괄호를 2번 사용한대요. 2번. 여기는 0, 0이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5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접근하고 싶어요. 5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접근하고 싶으시면 6이라고 할까요? 6? 6은 어떻게 되죠? 6.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꺼내고 싶어요. 어떻게 프린트하면 될까요? 매트릭스에 인덱스가 2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인덱스는 1번, 두 번째 인덱스는 2번.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맞죠? 6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자, 인덱싱에 대한 것들을 다뤘고요. 텍스트로 할까요? 이 차원 리스트에서의 인덱싱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for문을 사용해 볼게요. 2차원 리스트와 for 반복문. 자, 2차원 리스트를 반복문에서 쓰고 싶어요. for x라고 할까요? in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세 개의 1차원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리스트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하면 어떻게 프린트 할까요? 몇 줄이 프린트가 될까요? 프린트되는 문장이 몇 개가 프린트가 될까요? 세 줄만 프린트가 되죠. 그렇죠? 매트릭스의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1, 2, 3이에요. 매트릭스의 두 번째 원소가 뭐예요? 4, 5, 6이에요. 매트릭스의 세 번째 원소가 7, 8, 9예요. 그래서 세 줄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다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x를 프린트하지 말고 x가 뭐니까? x는 리스트니까 다시 그쵸 맞아요. 포문을 두 번 사용하시면 돼요. x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x에서 다시 하나씩 꺼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변수 이름을 이번에는 여기를 row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그리고 for 여기서 x라고 할게요. in row라고 하시면 돼요. print x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프린트를 하죠. 여기도 row라고 바꿀까요? 여기도 row라고 바꿀까요? 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낸 것을 무슨 변수에 저장하겠다? row에 저장하겠다. 그 row가 뭐예요? 처음에는 1, 2, 3이란 말이에요. 1, 2, 3. 맞아요? 자, 그럼 안쪽에서 뭐라 하죠? 자, 여기서 row는 1, 2, 3이에요.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그걸 출력하고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출력하고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출력하죠. 자, 여기가 다 끝났죠. 여기 반복하는 부분을 다 끝났죠. 맞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반복하는 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여기 올라가야죠. 여기 올라가면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낼 거잖아요. 두 번째 원소가 뭐예요? 4, 5, 6이잖아요. 4, 5, 6. 이제는 로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우가 4, 5, 6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죠. 4를 꺼내서 프린트, 5를 꺼내서 프린트, 6을 꺼내서 프린트. 다 됐네요. 안쪽 포르프가 다 끝났죠.
그럼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 원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다음 원소 선택하면 매트릭스에서 그 다음 원소를 또 선택하면 이제는 7, 8, 9가 되겠죠. 이제는 로우가 뭐가 되는 거예요? 7, 8, 9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면서 출력하니까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차원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반복하고 싶으실 때에는 지금처럼 반복문을 2번 해주시면 돼요.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내면 그게 리스트다. 그러면 그 블록 안에서 다시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력하는 모양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출력하는 모양을 매트릭스 모양처럼 출력할게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게요.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줄로 쭉 1, 2, 3, 4, 5, 6, 7, 8, 9라고 출력하지 마시고요. 1, 2, 3 옆으로 그 다음에 건너서 줄 바꿔서 4, 5, 6 한 줄로 그 다음에 줄 바꿔서 7, 8, 9 한 줄로 해보십시오. 어제 우리 369 하면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죠. 프린트의 모양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for 2차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냅니다. 2차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냅니다. 꺼냈을 때 X를 출력하고요. 출력하고 나서 줄 바꿔주는 게 아니라 and 공백을 주시거나 공백이나 혹은 탭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줄에 대한 하나의 로우에 대한 출력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 바꿈을 프린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1, 2, 3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꿈 4, 5, 6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꿈 7, 8, 9를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꿈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질문 있으십니까?
2차원 리스트에서도요, enumerat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에서 enumerate를 사용해 볼게요. 자, for enumerate를 사용할 때에는 index와 value가 있어요. 그쵸? index와 value가 있는데 in matrix 프린트 해볼까요? i와 v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enumerate 빠뜨렸군요. enumerate 매트릭스의 첫 번째 인덱스는 0이에요. 인덱스 0번에 저장된 원소는 1, 2, 3이라고 하는 1, 2, 3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쵸? enumerate가 인덱스와 value를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매트릭스의 두 번째 인덱스는 1이에요. 두 번째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4, 5, 6. 그쵸?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은 7, 8, 9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쵸? 만약에 행번호까지, 우리 이렇게 행번호가 있잖아요. 행번호. 행번호만이 아니라 열 번호도 필요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V가 리스트죠. V가 리스트니까 V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enumerate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row라고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을 여기를 row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row라고 했으면 여기도 row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냥 프린트하지 말고 for jx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value 이렇게 할까요? in enumerate 어디를? row라고 하는 리스트를. 얘가 리스트잖아요.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리스트잖아요. 그 리스트를 enumerate 안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해보시면 되겠죠. I, J, value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separator를 줄까요? separator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콜론 공백 콜론 공백 이렇게 출력합니다. 인덱스 0,0 0,1, 0,2 인덱스 1,0, 1,1, 1,2 인덱스 2,0, 2,1, 2,2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가 행번호. 행번호가 0번, 1번, 2번이죠. 그렇죠? 0번, 1번, 2번. 뒤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뒤쪽에 있는 거는 J. J는 컬럼의 번호. 컬럼 번호가 012, 012, 012. 맞죠? 맞나요? 00, 01, 02, 10, 11, 12, 21, 20, 21, 2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2차원 리스트에서도 enumerate를 쓸 수가 있어요. enumerate를 쓰실 때에는 enumerate 안에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몇 개 선언해라. 인덱스를 저장할 변수와 value를 저장할 변수를 2개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차원 리스트이기 때문에 value가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enumerate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value를 꺼내주죠. 이게 그 2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이뉴머레이터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2차원 리스트 요 정도로 하고 아니면은 연습 문제 하나 드릴까요? 간단하게? 간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연습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 모양의 2차원. 그러니까 3 곱하기 3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도 3개가 있는 2차원 리스트. 난수들을 저장한 2차원 리스트 2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가 2개가 있으면 돼요. 뭐 매트릭스 1번, 매트릭스 2번 이렇게 만드세요. 매트릭스 1번과 매트릭스 2번을 만드세요. 그럼 첫 번째 리스트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1, 2, 3, 뭐 4, 5, 6, 7, 8, 9 이런 리스트가 되겠죠. 원소 3개씩 갖고 있는, 원소 3개씩 갖고 있는, 원소 3개씩 갖고 있는. 이게 매트릭스 1번. 매트릭스 2번도 같은 모양으로. 매트릭스 2번도 원소 3개를 갖고 있는 리스트,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렇게 매트릭스 1번과 매트릭스 2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result는 매트릭스 1번과 매트릭스 2번 리스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한 값을 저장한 리스트.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해서 리절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얘와 얘를 더해서 리절트를 만들고 얘와 얘를 더하고 얘와 얘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더해서 그 리절트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요. zi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4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